이틀 전 신당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신당을 만든 이유, 그리고 신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이익의 실현입니다. 기득권 정당들의 국민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는 데만 골몰하는 구태 정치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신당은 기존 정당들과는 정당입니다. 추진 발표를 통해서 작지만 더 큰 정당, 국민이 참여하는 공유정당, 그리고 투명한 혁신정당의 3대 기조로 실용적 중도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로 행복한 국민, 그리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제대로 일하는 정치 실천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하는 정치의 기본은 한마디로 공익을 위한 봉사입니다. 정치는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즉 퍼블릭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치는 권력이었고 정치인은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인식과 행태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21세기는 탈권위주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 기술 진보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게 정치의 기능과 정치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진영 정치는 물론 소명의식 없는 사익 추구 정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통해서 강남 빌딩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들려고 한다면 바로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정치는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정당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신당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비대화된 정당 규모와 국고 보조금을 2분의 1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즉 작지만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의석수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 수가 작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국민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정당마다 수많은 유급 당직자를 국민 세금으로 유지하고 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대화된 정당 규모와 국고 보조금 지원 규모는 반으로 축소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30년 이상 당직자 생활을 하고 사무총장으로 정당 살림살이를 해본 전문가들과 함께 내린 결론입니다. 대신에 첫째, 모바일 플랫폼 정당을 통해서 조직 관리 인력과 비용을 축소하고, 둘째, 국민정책 공모대전, 커리어 크라시 정당, 이슈 크라시 정당 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유 시스템을 만들고, 셋째,
정당 외부의 현장 전문가의 역량과 그들의 연구 축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활용하는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로 비대해진 정당 규모와 국민 혈세인 국고 지원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즉 정당 규모는 작지만 하는 일의 크기는 더 큰 정당, 즉 작지만 더 큰 정당을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더 큰 정당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서의 핵심은 정당 투명성의 강화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매년 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 내역, 입법 추진 및 통과 실적, 예산 결산 심사 실적, 그리고 국민 편익 정책 개발 및 정치 사업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정당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일하는 정당을 견인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국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입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위 밥값 못한다고 표현되는 국회의원 일 안 한다는 평가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구태 진영 정치에 있습니다. 진영 정치는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 정치, 증오와 배제의 정치는 정치 세력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불러왔고 국회 파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혁명을 통해 구태 진영 정치를 몰아내고 국회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내야 합니다.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 개회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정기회가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해서 국정을 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자동 개회되면 행정부에 대한 상시 견제가 가능해지고 행정부 입장에서도 국회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 상황을 공개하고 무단결석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열리면 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에 대해서는 과감한 페널티,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 이상 결석하면 세비 전액 삭감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현재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 운영 체제를 소위원회 중심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의 큰 흐름을 짚어갈 수 있지만 제한된 질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을 나눠 쓰느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로 장관만 상대하다 보니 현장 실무 부분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나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소위나 예산 결산 소위 등은 차관이나 부처 담당 실국장, 과장 등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할 수가 있으면서
정부 정책이나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단, 현재의 법안 소위, 예산 결산 소위, 청원 소위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정책 또는 기관별로 더 세분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적이고 현장의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기에 국회의원은 공부 안 하면 제대로 질문하기가 어렵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이 되는 만큼 정책 수립과 집행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입니다. 예산심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자 입법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책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일은 해당 정책의 깊은 이해와 파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제대로 된 결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잘된 점, 잘못된 점 파악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바둑에서 복기를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결산에는 관심이 없고 예산 따내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 국회의 관행은 저같이 사회에서 기업이나 대학 행정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커다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결산에 관심이 없으니까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낭비한 사람 잡아내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또 여러 가지 핑계로 당장 힘들다고 한다면 1단계로 예결특위 활동 기한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입니다. 패스트트랙의 남용을 막겠습니다. 선진화법 조항 중에 신속 처리 안건 대상을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 한정시켜서 이 제도의 남용을 막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신당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대로 국회가 항상 열려 있고 국회 운영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일하는 국회 환경을 조성하고 견인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동안 국회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당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여야 협상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신당은 국민 이익의 실현을 최우선에 두고 국회에서 투쟁하겠습니다. 정당과 국회의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하는 정치로 행복한 국민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